내일 이제 임시회를 통해서 사실상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21대 국회는 우리 모두 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190석이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한 범개혁 세력과 함께 출발하는 유례 없는 국회입니다. 그럼 이 21대 국회가 과연 가지고 있는 역사적 소명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을 포함해서 현 여당이 그리고 우리 개혁 세력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시작한 것이 2016년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마지막으로 야당, 당시 새누리당이 승리한 선거가 2014년 6월 달의 지방선거입니다. 그때는 세월호 참사 직후였고 이 참사의 원인과 그 이후의 대응 과정의 문제점들이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 투과되기 전이었습니다. 2014년 여름에 우리 국민들께서 보셨던 무엇인가가 있고 그 이후로부터 이 새누리당과 또 미래통합당, 야당 세력이 한 번도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했고 거꾸로 우리 개혁 세력의 국민들께서 계속해서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났길래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았길래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는가? 저는 2014년 여름에 국민들께서 보셨던 장면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능한 지도자, 부정직한 공무원들, 그리고 기업의 이윤들만 옹호하는 잘못된 제도들, 이것들이 어우러져서 한꺼번에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빼앗아가는 그 장면, 그것을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금까지 6년의 과정은 그 장애물들을 하나씩 제거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국정농단에 대해서 분노한 것이고요. 사법농단에 대해서도 분노한 것이고 또 무능했던 20대 국회를 심판한 것입니다. 국회가 해야 되는 일은 기득권의 편을 드는 잘못된 제도가 있을 때 그것을 개선하는,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개선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는 기능마비의 20대 국회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전혀 새로운 구성을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처음 출발로 다시 돌아가서 봤을 때 이 큰 흐름이 결국은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공직사의 투명성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또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서 싸운 흐름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21대 국회에서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화답해야 하는가, 이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 생명안전보호라고 하는 우리의 총체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을 우리의 역사적 소명이라고 이해해야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 마음속에 세월호 참사로 인한 고통과 촛불의 정신은 분명히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촛불 혁명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안전 보호하는 사회의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21대 국회에서는 좀 과감하게 단순하게 하나하나의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생명안전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들을 좀 같이 논의하는 그런 기구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그 생명안전 포럼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연구 모임도 하고 있지만 이런 모임에 의원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법 과제와 관련돼서 저는 총 5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념이 있어야 합니다. 안전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법적인 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안전기본법 반드시 필요하고요. 두 번째 측면에서 우리 현실 세계로 내려왔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일터입니다. 일터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줄이기 위해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만들어져야 하고요. 그 법이 구체적으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측면은 공직사의 투명성입니다. 공직사의 투명성 확보하는 것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고통을 나누는 일이다라고 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는 독립된 조사기구의 설치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독립된 정책감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감사원이 그 기능을 하게는 되어 있지만 실효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회계감사기관장의 경우에도 행정부 소속이지만 국회에서 선출하기도 한다라는 점을 좀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참사와 관련돼서 책임져야 할 분들,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양형개혁법을 발의를 할 예정이지만 이 검찰개혁, 법원개혁이라는 것도 생명안전 보호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재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는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가치관을 심어줄 것인가 하는 문제랑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생명과 안전에 대한 충분한 존중의 마음을 심어준다고 하면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족들에 대한 모욕 이런 것들이 인터넷상에서 범람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것이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해 득실에서 움직이는 것도 맞고요. 그렇지만 이 구체적인 단위로 내려와 보면 결국 생명과 안전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긴 사람들, 이 아프다고 몸부림치는 것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 별것도 아닌 거 빼앗겼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왜 이렇게 소리 지르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회적 의인법, 저 공약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형태의 2차 피해 방지법도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주고 계신데 이런 것들도 한데 모아서 아이들에게 생명 안전에 관련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법률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